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어제 구치소 청문회로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는 오늘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규모 탈당을 결행하는데요.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만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얻어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단 예. 최순실 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면 최순실 씨의 직접 본인의 입으로부터 예.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 말을 드러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최순실 씨가 계속 증인의 불출석했죠. 국회에서 수차례 동행명의장을 발부했지만 불출석했기 때문에 어제는 국정조사 특위가 직접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 구치소 안에 별도의 청문회장을 마련했습니다만 그곳에서 또한 불출석했기 때문에 8명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직접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비공개 상태에서 물론 카메라 촬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직접 대면해서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요약하자면 오늘 뭐 조간 신문들에서도 제목으로 많이 뽑혔습니다만 뭐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예. 말은 했습니다만 정작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예. 본인은 전혀 무관하다. 결국 이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최순실 씨를 만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5차까지 이어졌고 또 구치소까지 찾아가면서 만났는데 참 힘들게 만난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나요? 어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서로 호칭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예전에 유치원 원장을 네.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최 원장으로 불렀다라고 최순실 씨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의원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의원님으로 그러고 한쪽은 최 원장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인데 예. 과거 직업인 유치원 원장 직함을 들었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짧은 관계는 아니었다. 그렇죠. 뭐 다들 알고 계시기면 좀 꽤 오랜 인연이다. 이런 거를 방증한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가장 관전 포인트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했었고 최순실 씨가 예. 실제로 농단을 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순실 씨가 입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와 별개로 이제 별도로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이제 구치소 청문회 감방 신문이 되겠죠. 거기서 정호성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한 게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고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통상적인 조언을 받거나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임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방 청문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이 또 있었습니까? 어제 좀 의미 있는 예. 증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제 국조특위 위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그날 매우 피곤했다라고 예.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혹이 당일에 대통령이 혹시나 뭐 의료나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 주사 예. 시술 의혹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일 텐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그날 매우 피곤했다라는 발언 자체가 그것을 혹시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정확한 행적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세월호 당일에 2차례 대통령을 대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관저에 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얘기를 없었다라고 할 수 얘기했기 없다.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뭐 오늘은 탈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찌됐든 10시에 집단 탈당계를 제출하고 새누리당이 대규모 탈당을 결행을 하네요. 예, 뭐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뭐 가장 관전 포인트가 몇 명이 나가느냐 그 부분일 예. 겁니다.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오늘 탈당 대우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일단 글을 올렸어요. 나중에 네. 보면은 새누리당과는 할 수 없다. 본인이 물론 이제 탈당하는 비박계들과 같이 공동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예. 맞지만 다만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개혁신당의 두 축이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대중성을 갖춘 나경원 의원 같은 인사도 있을 테고요. 일단은 반박, 비박계 개념이라는 박근혜의 반한다는 개념으로 하나의 신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좀 의견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고 가겠다. 일단 나경원 의원 외에도 몇몇 인사들이 오늘은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한 너댓 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애초 한 35명 정도 탈당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30명 정도 좀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 20명은 웃도는 수준에서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원내 사당 체제가 되는 건데 국회 입법 지형에도 아무래도 변화가 좀 불가피하겠죠. 네, 일단 3당 이제 30명, 만약에 줄어서 예. 30명이 탈당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 뒤에 정확한 숫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야권 의석이 172석입니다. 예. 만약에 이 비박 신당 30명이 야권과 공조를 한다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0석이 넘게 됩니다.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안 발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모든 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어떤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만약에 야권과 비박 신당 간의 공조에 있어 어떤 특정 법안,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열려 있다. 따라서 글쎄요,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입법에 관심이 쏠릴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의석수로만 보면 내년에도 1월 국회, 2월 국회 열릴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입법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구치소 청문회 그리고 정치권 이슈를 이준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